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오늘자 국민일보 경제면 기사입니다. 제주시와 전라남도, 경기 의왕시, 부산 강서구가 제1호 분산에너지 특구로 5일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발전사와 소비자가 직접 전기를 사고팔 수 있는 직거래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들은 다양한 전기요금제와 전력 신산업 실증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산 강서구는 대규모 ESS로 산업단지 전기요금 절감 모델을, 의왕시는 전기차 충전소를 연계한 수익형 전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위해 데이터 센터를 전력 다소비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오늘자 연합뉴스 정치면 기사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 외무부와 관련 민간기관에 핵무기 시험 준비에 관한 제안서 제출을 지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시험 재개 발표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며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준수해왔지만 미국이나 다른 핵보유국이 시험을 재개할 경우 러시아도 따라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은 미국의 최근 행보에 대비해 전면적인 핵실험 준비가 바람직하다고 보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나는 동등한 기준으로 우리의 핵무기 시험을 개시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혀 국제사회의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회면 기사입니다. 최근 초등 저학년 대상 납치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자녀 등하굣길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은 매년 증가 추세로 최근 서울 전통시장에서 2살배기 여아를 납치하려던 남성이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불안이 커지자 일부 학부모는 무술 유단자나 경호원 출신 하교도우미를 고용하며 자녀 안전을 지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도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최근 사건들이 학교에서 거리가 떨어진 장소에서 발생해 안심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에만 학생 보호를 맡기기보다 여러 기관이 협력해 학교 주변에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브리핑의 전지훈이었습니다. 오늘의 날씨입니다. 미추홀구 날씨는 최고 기온이 18도, 최저 기온이 9도로 맑지만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는 비교적 적당한 기온이 유지되나 아침과 저녁에는 낮은 기온이 예상되니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정도로 쾌적한 대기질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 꼼꼼 숨겨진 진실을 과학으로 낱낱이 파헤치는 탐정. 전지훈의 과학탐정사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사건 현장으로 떠나 진실의 열쇠를 찾아보시죠.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아이즈원의 So Curious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을 단서는 입속의 지문이라고 불리는 치아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동주 법의관님은 치아 모양이 같은 사람이 태어날 확률은 약 7경분의 1로 수십만 년에 한 명꼴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또한 치아는 미라에서도 발견될 수 있을 정도로 보존성이 좋습니다. 열에 의해 손상되거나 부패한 시체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시체가 온전히 남기 어려운 대규모 참사 같은 경우에 치아를 통해 희생자 신원 확인이 많이 이루어져요. 한 번이라도 치과 검진을 받은 사람은 기록이 남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견된 치아와 대조해 신원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대조할 데이터가 없더라도 치아의 크기나 마모 정도를 파악해 성별과 대략적인 나이를 추정할 수 있어요. 이처럼 사람마다 다 다르고 보존력이 높은 치아는 과학수사에 아주 유용히 사용되고 있답니다. 치아를 이용한 과학적 연구 및 조사가 이루어지는 학문을 법치의학이라고 하는데요. 법치의학은 주로 치열과 치은을 통해 사실을 밝혀냅니다. 이빨로 특정 물체를 깨물게 되면 치은이라는 흔적이 남게 되는데요. 치은에는 이빨의 형태와 나열된 모양인 치열이 표현됩니다. 치은에 나타난 치열과 비교 대상의 치열을 비교하면 용의자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요. 실제로 돈을 노리고 부모를 살해한 박한상 살인사건에서 범인을 특정하는 데 치은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심증만 존재하고 명확한 물질적 증거가 없던 찰나 범인이 치료를 위해 찾은 병원 기록에서 종아리에 남은 치은이 발견되었는데요. 이 치은에 남은 치열이 피해자의 것과 같은 것으로 밝혀지며 미궁 속에 빠졌던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르세라핌의 스파게티입니다. 치아에 물린 상처를 보면 생전에 물린 것인지 사후에 물린 것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물리면 아프기 때문에 오래 남는 깊은 자국이 나지 않아요. 또한 몸이 회복되기 때문에 치은이 옅어지게 되죠. 반대로 사망 후에 물면 저항이 없고 사후 경직이 발생하며 그 흔적이 뚜렷하게 남게 됩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몸에 남은 치은이 언제 물린 것인지 구분하면 범죄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나 위장을 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범행의 동기를 알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치아에 어떤 정보들이 담겨 있는지 알았으니 지금부터 현장의 치아들을 전부 찾아 조사해 볼까요? 드디어 오늘의 과학수사 증거, 치아를 활용한 자료를 전부 확보했습니다. 증거도 얻었으니 얼른 사무소로 돌아가 수사를 진행해야겠네요.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지만 진실을 찾아 나서는 전지훈의 과학탐정사무소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그럼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코르티스의 고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지은, 보도의 김세은, 기술의
최병학, 진행의 전지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